안녕하십니까? 2020년 상반기 열린공제교실 종합과정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중앙회 공제지원본부 공제마케팅부 배원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좌는 2020년 열린공제교실 종합과정 세 번째 강좌로서 슬기로운 직장생활, 사례로 알아보는 공제민원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습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교육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컨텐츠의 순서는 첫 번째로 최근의 공제민원 관련 동향, 두 번째로 공제민원에 대한 정의, 발생 원인 등을 알아보는 공제민원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로 모집 시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사례로 알아보는 공제민원. 마지막으로 모집 시 주의사항, 민원 상담 시 활용 가능한 팁 등을 담은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하여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종합하자면 공제민원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무에서 주의하셔야 할 실제 발생된 민원 사례 등을 바탕으로 모집인으로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하여 참고할 만한 팁,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제민원 관련 동향입니다. 공제민원과 관련한 이슈를 크게 대내적, 대외적으로 구분해 보았는데 우선 대내적 이슈입니다. 새마을금고 공제민원의 발생 추세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 연간 전체 민원 건수가 2017년 737건, 2018년 826건, 2019년에는 1000건에 육박하는 986건으로 연간 약 15%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제 모집과 보상 관련 민원이 전체의 80% 이상일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사항이며 이러한 공제민원 발생 건수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니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적 이슈로서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대외적 이슈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공제영업윤리위원회의 운영이 최근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제민원 내지는 기타 절차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공제모집 종사자의 모집 시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영업윤리위원회는 2007년 7월 신설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당국에서 보험 및 공제와 관련한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는 자료는 최근 실시된 새마을금고 공제영업윤리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모집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 공제모집 시에도 불안전 판매 등 영업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집인 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민원 관련 대외적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내적 이슈와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감독당국의 불안전 판매 근절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모집 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제영업윤리위원회 운영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정해진 관련 업무 프로세스가 분기별 공제모집 관련 민원 접수 및 금고 검사 시 적발, 통보된 불안전 판매 민원 모집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기 내 민원 제기 2회 이상 모집인 중 민원 처리 결과 전부 수용되어 계약이 취소된 건의 민원 모집인과 검사 적발 불안전 판매 모집인 전원을 심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위원회 개최를 통해 주의에서 최대 자격 해지까지 가능한 심의 대상자의 제재량을 결정하는 순서로 공제영업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제민원 관련 대외적 이슈는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속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3월에 시행 예정인 사항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 그동안 2013년 동양증권 기업어음 사태, 2019년 DLF 사태 등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한 관련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이 신설되며 소액 분쟁 시 소송을 통한 금융회사의 분쟁 조정 이탈이 금지되고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 강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 조정 제도의 무력화도 막을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분쟁 조정이나 소송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 시 금융회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 및 과실의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는 등 금융 분쟁 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 또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합성 및 적정성 확인,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 권유 행위 및 허위 과장 광고 금지와 같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되었던 6대 판매 규제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특히 적합성은 상품 권유 시 적절한 상품을 권유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재산, 가입 목적, 연령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정성은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재산 등 고객 상황에 비추어 부적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설명 의무는 상품의 내용,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 제한 사유와 지급 절차, 보장 범위 등이 꼭 설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합성, 적정성의 확인 및 설명 의무 준수, 이 세 가지 사항은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 입장에서도 특히 잘 기억하셔야 하고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 책임을 부과하며 주요 판매 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와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 및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출 모집인의 법상 감독 대상 규정화,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 제한 명령 시행,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 노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포털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하위 규정은 교육일 현재 아직 마련 전으로 법 시행과 관련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마련하겠다는 관계부처의 발표가 있었던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공제민원과 관련한 대내외적 이슈사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기조로 인해 제도 등에 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변화는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회사의 종사자에게는 모두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나아가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된 DLF 사태 등으로 추락된 금융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기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으며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역시 백투베이직, 메이크 굿 인슈어런스라는 올해 사업 슬로건과 같이 원칙에 맞는 건전 모집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금융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집인 입장에서는 이런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명쾌합니다. 바로 공제 모집 시 공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집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민원,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먼저 공제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민원사무 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민원인이란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로 볼 수 있는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요구 주체인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와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중앙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요구 주체인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않아 민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중앙회에 제기하는 진정, 건의,
이의 신청과 기타 금고 및 중앙회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도의 과학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거나 수사 또는 소송 관련 사항 등은 민원3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공제민원은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반 민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제민원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앞서 최근 공제민원 발생 건수 분석 자료를 통해 공제 모집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공제민원의 무려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대부분의 원인은 보상금 지급을 해달라 또는 모집 과정상 하자가 있었으니 기납입 공제료를 돌려달라와 같이 소위 돈과 관련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정 위험을 담보로 사고 발생 시 급부를 지급하는 공제상품의 성격상 어쩌면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판매 과정상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품 역시 공제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제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새마을금고 공제민원 발생 건수를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의 공제민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그 원인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 경제 상황 악화 등에 따른 상품의 해지 증가 영향입니다. 상품의 성격상 개인 또는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보험, 공제 상품일 것입니다. 최근 각종 이슈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제 상품의 해지 건수가 증가되고 그 과정에서 보통은 납입 공제료보다 작게 산출되는 해지 환급금 문제로 인해 모집 과정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기납입 공제료를 돌려달라는 식의 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집 시 3대 지키기 미준수로 발생되는 불안전 판매 건수로 인한 모집 민원 역시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된 원인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 기조와 관련한 정보 접근성 확대로서 최근 개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활성화로 각종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소위 민원 제기를 통한 보험 해지 방법과 같은 키워드 검색 등으로 간단하게 정보 접근이 용이해진 부분 역시 민원 건수가 증가하게 된 중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원인을 크게 도출했을 때 모집인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집 시 기본 3대 지키기를 준수함으로써 불안전 판매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제 모집 시 기본 3대 지키기,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필 서명. 두 번째, 청약서 부본 교부. 세 번째,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및 약관 교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며 술과 담배는 멀리 해야 한다는 등의 기본 원칙은 모두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에 오히려 잘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공제 모집 기본 3대 지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불안전 판매가 발생되고 결국 모집인인 나를 위험에 처하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사례로 알아보는 공제 민원입니다. 본 강좌의 제목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실제 발생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크게 공제 모집, 계약 관리, 보상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민원 첫 번째 사례로 저축성으로 판매된 유니버셜 종신공제입니다. 새마을금고 공제와 일반 보험 상품을 막론하고 종신상품은 부동의 민원 발생 1위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니버셜 종신공제는 종신상품으로서 즉 사망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보장성 상품으로 자유납입 및 추가납입,
중도 인출, 대체 납입 등으로 대표되는 유니버셜 상품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유지 시 환급률이 높다는 장점이라든지 연금 전환 특약 등을 내세워 마치 보험 상품이 아닌 듯, 또는 보험 상품이지만 저축성 보험 상품인 듯 애매한 상품 설명과 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추가 납입이나 대체 납입, 중도 인출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판매되는 실태가 민원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민원 사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저축성이 아닌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장성 종신공제 상품임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모집민원 두 번째로 약관 및 증권 미수령 주장 사례입니다. 공제모집 기본 3대 지키기 미이행과 관련한 사례로 특히 저축성 공제 상품에서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한 민원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공제 상품이 아닌 적금으로 알고 가입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지만, 최근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많이 취득한 금융소비자가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중도 해지가 아닌 기납입 공제료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원 제기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모집 시 3대 지키기 이행과 더불어 공제 계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도 가능한 점 또한 빠짐없이 잘 안내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집 민원 세 번째로 부모의 결정으로 가입된 자녀 공제 사례입니다. 계약자는 금고거래 회원인 어머니이며 자녀를 대상으로 공제 가입을 한 사례로서 가입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제기한 민원으로 피공제자 본인의 서명 사실이 없는데 과연 보상이 되는 것인지,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약자 피공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친 존재 시 친권자 2인이 모두 서명을 하거나 부모 중 대표 1인이 부모 이름을 모두 기명하고 본인이 대표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단, 이혼, 사별 등 친권자가 1인만 존재 시에는 단독 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공제자의 동의 없는 사망담보 계약,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계약 등은 계약이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최초 계약 시 이러한 부분도 주의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집 민원 네 번째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사항 등에 대한 고지 방해 관련 사례입니다.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실버케어 공제 관련 민원 사례인데요.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동일한 상황으로 계약자는 가입 당시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던 자로서 관련 사실을 모집인에게 알렸는데, 모집인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 청약일로부터 5년 경과 시부터는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에게 상관없다는 식으로 안내 후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고, 이후 6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오히려 계약자가 스스로 불안하여 민원을 제기했었던 사례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공제금 지급 불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이 되는데, 이런 행위를 모집인이 방관하거나 오히려 앞선 사례처럼 부추기는 모럴 해저드는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체크 포인트로서 공제 모집 기본 3대 지키기와 더불어 공제 계약의 철회, 취소, 무효, 강제 해지와 관련한 내용 또한 잘 숙지하시고 중요 내용 설명 등 모집 민원 감소를 위한 실무에 적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민원 첫 번째로 자동이체 등록된 타행 계좌에 공제료를 입금했으나 실효된 사례입니다. 민원 사례는 신건강 공제 및 신상해 공제를 4인 가족 모두가 각 한 건씩 총 4건 가입한 경우로서 월납입 공제료는 10만원가량이고 타행 계좌 1개에 자동이체를 통해 공제료가 납입되고 있었는데, 2개월치 공제료 미납 및 실효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후 4개 상품에 1개월치 공제료 정도의 금액이 입금된 이후 3개의 공제는 정상으로, 1개의 공제는 자동이체 실패로 실효가 되었고, 실효된 공제의 일반 부활 직후 공교롭게도 실효된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자동이체 출금 순서는
계약별로 1회차씩 보시는 순서와 같이 출금이 진행되나 타인 계좌의 경우 일부 은행은 우리 쪽의 의뢰 순서와 상관없이 출금되는 문제가 있어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권고하고 있는데, 한 건의 계약이 실효되어 일반 부활 후 암 진단을 받아 보장 개시일이 새로 적용되면서 보상을 못 받게 되자 민원이 발생된 사례로서 자동이체에 관한 사항의 재반 설명 또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 민원 두 번째로, 전 주소로 실효예고 안내가 가게 되어 결국 실효가 된 사례입니다.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초 부모가 가입한 계약이었으나 자녀가 계약 승계하여 유지하던 중 대장 내시경 검진을 통한 용종 제거수를 받은 후 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 금고에 방문하여 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1년 전 계약자 변경 당시 변경 신청서상에 계약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 그리고 변경된 핸드폰 번호도 기재하였으나 금고에서 미처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고, 예전 주소로 간 우편 안내장 또한 폐문 부재가 아닌 경비원에게 배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실효 안내가 된 것으로 체크되어 특별 부활도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계약자는 정작 실효예고 안내를 받은 바 없는데 계약이 실효된 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사례입니다. 실효예고 안내는 등기 우편, SMS, 콜록 취 안내 등을 통해 진행되며 고객이 동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되고 있으나, 1차적으로 계약자 변경 시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업무 처리가 되었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민원 사례이므로 역시 모집인 입장에서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민원 세 번째로, 외국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 실효된 사례입니다. 계약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해외에 잠시 체류하게 되어 해외에 있는 동안에 공제로 납입을 금고에 문의하였는데, 체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짧을 것으로 판단한 금고에서 다녀와서 내도 된다고 안내 후 계약자의 신청 없이 자동이체를 이미 해지하였고, 비자 문제로 3년 정도 후 한국에 온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하려고 보니 이미 계약이 소멸되어 민원 제기가 된 경우입니다. 계약자가 당시 정확한 체류 기간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의 신청 없이 임의적으로 금고에서 자동이체를 해지한 것은 고객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여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자동이체 변경 신청은 새마을금고 공제지원센터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유선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당시에 보다 정확한 안내가 나갔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민원이었기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제보상 관련 민원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치아치료 1년 기간의 의미인데, 치아치료비 공제가입 회원이 연간 3개의 크라운 치료 후 보상을 받았고, 다음에 크라운 치료 3개를 받고 나서는 보상 지급이 거절되자 연간 3개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왜 보상이 되지 않느냐며 제기한 민원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계약의 시점이 6월이었고 1차로 3개의 크라운 치료를 받은 시점은 그해 11월, 2차로 같은 치료를 받은 시점은 다음해 2월로 치아 치료비 공제,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웃는 얼굴 치아 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2차 치료에 대한 보장은 이 경우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 관련 면책기간 중 보상금 부지급 관련 민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질병에 대한 입원 치료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던 예전 상품 가입자가 해당 면책기간 중 동일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사실에 민원 제기를 한 경우인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품 판매 시 이러한 보장기간 및 면책사항 등 역시 중요사항이므로 정확한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면책사항 관련 부분은 상품의 중요 내용으로서 모집 시 필히 준수하여야 하는 3대 지키기상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중요 내용 설명 없이 모집이 진행되는 일이 없게끔 면책사항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각별히 고객에게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제 모집, 계약관리, 보상으로 크게 나누어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여 민원 예방 활동을 하여도 요즘 고객님들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보다 손쉽고 스마트하게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또 공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제 모집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는 바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시 살펴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공제 민원을 통한 상품 해지 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을 4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관계자에게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고, 각종 서류는 철저히 교부하며, 보장 내용 등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고, 가입 전 고지는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반 절차를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을 뿐더러 바로 우리 모집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처리에 애를 먹는 사례도 있지만, 제도 또는 시스템적인 개선을 도출할 수 있는 귀중한 의견으로도 접수되어 사후 관리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민원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주관으로 업무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되어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를 관련 현업부서와 진행하고, 개선 진행 경과를 체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방법입니다. 공제 모집 시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집인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민원은 바로 모집 관련 민원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모집 관련 민원 내용은 저축으로 알고 가입했다, 보험 내지는 공제상품이라는 설명이 없어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가입 시 서명을 직접 하지 않았다, 보장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4가지 유형에서 보통 발생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서 공제 모집을 해주신다면 민원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공제민원 발생 건수 총 986건 중 모집인 입장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모집 관련 민원은 306건으로 전체의 30%가 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 모집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주 발생되고 있는 민원으로서 모집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서 안내드린 불완전 판매입니다. 불완전 판매는 3대 지키기 등이 지켜지지 않은 모집 행위로 인해 고객의 가장 많은 불만과 피해를 야기시키는 민원 유형이며, 또한 이러한 고객의 피해가 부메랑처럼 다시 모집인 본인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관계자의 자필 미서명, 청약서 부본 미교부, 약관의 중요 내용 미설명 및 약관 등 제반 서류 미교부와 같은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콜적부, 해피콜 또한 시행되고 있는데, 고객에게 형식적인 답변을 유도한다든지 등의 행위와 실적과 연계한 불완전 판매 행위 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제반 법규와 공제 영업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보험의 기본 3대 지키기인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교부,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및 약관 교부를 철저히 실행하며, 포스터, 안내자료 등의 영업자료는 반드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인 모집계약의 본인 모집계약으로의 처리 금지, 과도한 사은품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구속성 공제계약 금지, 그리고 금고의 공제 모집수당 원천징수 철저 등 이러한 모집 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공제 고객과 더불어 모집인인 나 역시 지킬 수 있는 방안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방침 등에 따라 불완전 판매 모집인에 대한 제재 조치는 앞으로 보다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사실 또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불완전 판매 공제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영업윤리위원회 회부 및 제재 조치와 평가를 위한 불완전 판매 공제계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 및 공제 연도 대상 제외,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공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모집인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의 민원 처리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이 접수가 이루어지겠죠. 민원은 저희 쪽에서 마련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구술민원, 팩스 및 우편 접수 등의 내부 접수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소비자보호원 등 외부 접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접수된 민원사항이 민원사무 처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민원인 경우 민원조사가 진행되며 업무 처리 방법 등에 따라 회신 후 종결 가능한 단순 민원이 있고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접수 채널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 답변으로 종결되는 민원이 있는 반면 민원조사 후 타부서 협조 등을 거쳐 조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는 절차로 민원 신청에서 회신까지의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이후 민원사항에 대한 분기별 분석보고서 발행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고객의 소리를 토대로 보다 나은 새마을금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 현장에서 누구보다 민원으로 인해 고생하는 존재가 바로 모집인일 것입니다. 사실 민원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응대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온화한 고객이 될 수도 또는 강성 민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민원 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세스 9단계와 실제 적용 예시를 정리해 보았는데 요약하자면 민원인에게 집중하여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결 방안을 통한 동조 등을 통해 민원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플로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만큼 본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 주시고 실무에 적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민원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선을 넘어선 고객의 부당한 요구사항까지 모두 참아가면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까진 없습니다. 사전 민원 예방 활동과 실제 민원이 발생되고 1차 응대에 있어 앞서 설명드린 민원 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세스 등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해결 방안이 없는 경우 현명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렵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와 같이 완곡하게 말하며 필요시 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보시는 예시와 같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모집인으로서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공제 모집 기본 3대 지키기를 살펴보고 본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필 서명. 두 번째, 청약서 부본 교부. 세 번째,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및 약관 교부. 바로 모집인인 나를 보호하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완전 모집을 위한 실천문과 공제 모집 기본 3대 지키기 체크리스트 또한 공제 교육 시나 공제 모집 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열린공제교실 종합과정으로 준비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사례로 알아보는 공제민원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